넷플릭스 종말의 바보는 지구와 소행성 충돌까지 200일이 남은 시점에서 눈앞에 닥친 종말에 아수라장이 된 세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이사카 코타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종말의 바보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기보다는 종말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살 건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종말까지 200일이 남았지만 원작 소설은 종말까지 3년이 남은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8년 후 소행성이 지구의 충돌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세상은 황폐해졌습니다. 어디로 가든 피할 수 없음에도 무작정 피난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도로는 마비되고 공포와 초조로 뒤범벅된 사람들이 사방에서 날뛰었죠. 상점과 백화점은 폭도들의 습격을 받았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차피 8년 후면 망할 세상인데 더 살아서 뭐하냐며 공포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소행성이 충돌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멸망의 소식이 전해진 지 5년째, 즉 멸망이 3년 남은 해부터는 사람들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패닉에 빠졌던 세상도 어느 정도 평온하게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설은 지구 멸망까지 3년이 남은 바로 이 시점에서 조그만 지방도시 샌다이의 힐즈타운 아파트에 살아남은 주민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를 8편에 나눠서 보여줍니다. 후지오와 미사키는 결혼 초부터 간절히 아이를 원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을 3년 앞두고 미사키가 임신을 하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도 3년밖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다가도 혹시 종말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면 아이를 낳지 않았던 걸 후회할 것 같기에 후지오와 미사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후지오는 스치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스치아는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돌봐줘야 할 아이보다 먼저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소행성 충돌로 3년 후에 어차피 다 같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자 불안감이 사라져서 더없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행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모두 사라져도 태양이나 구름은 남는다고 생각하면 대역전이 가능할 것 같아 조금은 든든하다는 말을 보태죠. 이에 후지우는 아기가 태어나면 남은 3년 동안 더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하고 아내 미사키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리고 낳자라고 말한 순간 후지우는 미래의 가족 모습을 손에 닿을 만큼 현실적인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시즈에와 둘이 살고 있는 405호의 가토리는 10년 전 집을 나간 딸 야스코가 집에 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10년 전 야스코는 이 집에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 가지야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2달 전이었죠. 딸 야스코는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뛰어났어요. 반면 아들 가지야는 영 눈에 차지 않았죠. 가토리는 가지야와 야스코의 성적을 비교할 때마다 실패작과 걸작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성적이나 직업같이 눈에 보이는 기준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던 가토리는 10년 전 딸 야스코 앞에서 가지야가 실패작이 아닌 이유를 대보라며 큰 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가지야가 듣게 됩니다. 그날 야스코는 진짜 바보는 오빠가 아니라 아빠이니 이 집에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가지야는 지하철에 뛰어들었죠. 시즈에는 남편과 딸이 세상이 종말하기 전 화해할 수 있도록 딸을 집으로 불렀고 가토리는 아내와 딸과 함께 죽은 아들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바보였음을 깨닫고 딸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10년 전 19살의 아키코는 빈집털이범의 인질이 되어 감금되었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매스컵은 피해자인 아키코가 남성 편력이 화려했다더라, 알몸으로 감금되어 있었다더라 등의 자극적인 기사를 써냈고 견디지 못한 아키코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도라이치와 다스지 형제는 여동생 아키코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언론인 중 하나인 스키타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스키타가 소행성으로 우리와 함께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요. 하지만 힐즈타운에 사는 스키타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스키타는 딸과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키타는 아키코의 죽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아키코가 죽은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신이 입으로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생각이었던 거죠. 이에 도라이치와 다스지 형제는 죽고 싶은 놈 소원을 들어주는 건 진짜 복수가 아니니 독을 먹고 죽겠다는 편한 생각 따위 하지 말고 소행성이 떨어져도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말하며 복수는 소행성에게 맡겨버립니다. 미츠의 부모님은 종말이란 상황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딸에게 들키자 자기 혐오에 빠져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홀로 남은 미츠는 세 가지의 목표를 세우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책 3,000권을 전부 다 읽는다. 세 번째, 죽지 않는다. 4년 동안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던 미츠는 아버지의 책을 다 읽는다는 목표를 완수한 후 3년 후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에 애인을 찾는다라는 목표를 새로 세웁니다. 미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3명의 의견을 들어라 라는 책의 문구에 따라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다녀오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러 다녀온 후 앞으로 새로 만날 사람을 찾아가던 길에 동쪽에 있는 집안 마당에서 또래의 남자가 몸을 기역자로 꺾고 기절이라도 한 것처럼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죠. 미치는 저 남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면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자가 쓰러져 있는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6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강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킥복싱 선수 나에바의 경기를 보고 감명을 받은 후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아이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킥복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1년 동안 성실하게 체육관에 다녔으나 5년 전 종말 뉴스가 터진 후 체육관에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5년 후 고등학생일 나이가 된 나는 오랜만에 체육관이 있던 장소로 가게 되고 5년 전과 그대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나에바 선수를 발견합니다. 나에바는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 판국에 시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종말 소동이 다 거짓말인 양 변함없는 일상을 지켜나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습생이 아무도 오지 않고 있으니 지금이 열심히 연습해서 더 강해질 기회라는 거였죠. 반면 대기업을 다니던 나의 아버지는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방에 틀어박혀 두려움에 미쳐갔어요. 나는 생기를 잃고 방 안에만 있는 아버지와 달리 여전히 연습을 하고 있는 나에바를 보며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언젠가 나에바를 이기겠다는 목표로 연습을 합니다. 야베는 5년 전 난리통의 아내를 잃고 아내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중 대학 동창인 천문학자 니노미아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납니다. 니노미아는 새로운 소행성을 찾은 것 같다며 흥분해 있었는데요. 야베는 니노미아에게 너가 좋아하는 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이냐며 소행성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묻습니다. 니노미아는 당연히 망원경을 볼 거라며 그동안은 지구에서 몇십만 킬로미터 아니면 몇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해성을 보며 기뻐했는데 그걸 훨씬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게다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그걸 볼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잠이 안 올 정도로 흥분되니 별을 좋아해서 나는 운이 좋은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야베는 니노미아를 만나고 집으로 오는 중에도 다시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운명을 만나 데이트를 하러 간다는 미치를 만나고 미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 걸었던 지금까지의 시간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옅은 흑색에 감싸인 밤하늘의 달이 보이면 그때 밧줄을 묶기로 하며 삶을 살아가죠.
종말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와타베는 아내 하나코와 6살이 된 딸 미라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까지 야마가타에 살았으나 자포자기한 이웃이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의 집까지 타버리자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오게 된 거였는데요. 아버지는 힐즈타운에 와서 얼마쯤 지나자 아파트 옥상에 10m가 넘는 망루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면 이 아파트도 분명 커다란 해일에 잠겨 심해가 될 것이니 망루에서 지구 최후의 순간을 끝까지 바라보고 싶다는 이유였죠. 필사적으로 사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니 살 수만 있다면 추해도 좋으니 살아남으라는 아버지의 방침에 따라 와타베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이 옥상 망루에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차분하지 못하고 허둥대겠지만 필사적으로 망루에 올라가고 주위를 집어삼키는 홍수의 박력과 속도에 창백하게 질려 절망의 숨통이 막히면서도 딸을 품에 안고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죠.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필사적일 테지만 딸 미라이가 1분이라도 1초라도 오래 살 수 있게 하리라고 다짐해요. 그리고 와타베는 비디오 대여점에 연체되어 있는 고객들 명단을 추리고 연체 요금을 회수하러 고객들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